노래와 토크가 네가 먼저 내가 먼저 네가 잘나 내가 못나 이렇게 달려오는데 바로 이 시간도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내가 손해다 네가 손해냐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판결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기댑니다. 그곳은 바로 법이라는 곳이죠. 그 법을 함께 하는 전문가가 있어서 그분을 모시고 함께하는 자 강석현의 법대로 해라. 해라. 네. 안녕하십니까. 보험소송 전문 변호사 강석현입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교통사고를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죠. 몇 번씩 있을걸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러면 상대 측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를 해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이게 최근에 이제 보험사들이 이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보험을 청구해라,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험금 소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도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 쪽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소송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운행한 차량에 탑승을 했죠. 근데 이 을이 50km 제한 속도에서 60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반대 차선에 있는 병이라는 사람이 그 을의 직진을 못 보고 불법 유턴을 한 거예요. 불법 유턴을 하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운행하는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을 한 겁니다. 그 결과로 을이라는 운전자는 사망을 하게 됐고요. 네, 그때 같이 조수석에 타고 있던 갑이라는 사람은 크게 다쳤습니다. 중상. 네, 당시 이제 병이라는 사람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피해자 갑은 이제 병의 자동차 보험 회사에다가 보험금을 내놔라라고 청구를 했죠. 근데 이 가입한 그 자동차 회사는 과실 비율이 지금 동의를 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결국 보험금 지급을 거절을 했고요. 이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두 가지가 있게 됐는데요. 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간병인을 쓸 정도의 돈이 없어서 갑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와서 직접 간병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그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간병비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그 아버지가 간병한 부분에 대해서 그 간병비 상당을 보험금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나? 가 첫 번째 사안이 됐고요. 두 번째 사안이 이때 당시 사고가 난 게 을 역시 과속 운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보험회사에서는 네가 그 같이 타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인 을이 과속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을이 과속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이 또 두 번째 쟁점으로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좀 어렵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10km 더 달렸다고 해서 그걸 핑계 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깎아 먹으려고. 네. 자기는 완전 그 불법 유턴을까지 했는데. 그러면은요 불법으로 유턴한 거는 100% 잘못이고요. 10km 달린 거는 내가 범칙금 더 내면 돼요. 그 과속으로. 그리고 아버지가 간병을 하신 거는 현재 줄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해주신 거니까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 전승희 씨는 법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네. 불법 유턴은 무조건 잘못입니다. 불법 유턴은 무조건 잘못이고 제가 10km를 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상액에서 좀 빠지겠죠. 10km를 오버했으니까. 그리고 아버님의 간병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금혜 선생님. 저는 신호등이 깜빡깜빡할 때 건너갔어요. 그러는데 그 큰 트럭 뒤에서 조그만 차가 저를 보질 못하고 저를 치는 바람에 제가 이제 그 건널목에서 도보까지 이렇게 사람이 날아가서 저 대퇴부가 이제 골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에 대소변을 받아내는데 물론 저한테도 과실이 있는 걸로 나왔어요. 이제 건너지 말아야 될 건데 그냥 깜빡깜빡할 때 빨리 가려고 했던 것 저도 과실이 있었는데도 왜 놓치지 말라고 노란색이니까. 네, 그랬는데 그쪽이 운전한 인적 사고
사람이 다치는 건 보험회사에서 무조건 해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비하고 간병비까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보면 이 간병이라는 거는 뭐 허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일한 거에 대한 일용직으로 해서 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됐든 누가 됐든 받을 수 있는 제 선례를 보면 분명히 받았으니까 오케이. 갑은 받을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자, 아직까지 교통사고가 나서 경험이 없는 우리 아트 모델께서는 저도 간병비는 네. 과실이 뭐 한 10% 정도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주는 부분이지 간병은 그 사람이 현재 다쳐 있는 상태에서 상해를 입었으니까. 네,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일단 케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개그계 쪽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참 고민이네 이거. 네. 하여튼 받는 건 받는 것 같은데 네. 한 90% 정도? 프로까지. 네, 저는 프로테지까지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90% 정도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자, 간병비는 그래 90% 받고 예. 그리고 저 이 과실에 대해서는 본인 그 10km 그 과속한 거에 대해서는 그 만약에 100으로 잡았을 때 몇 프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일단 이걸 야 그거 알면 여기 아 앉아 미치겠네 있겠냐? 진짜 이거. 앉아 있겠냐 형이? 자, 그러면 어떻게 판결이 났습니까? 네, 이렇게 실제 사례를 결국에는 이길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금혜 선생님께서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네, 이 사안이 두 가지가 쟁점이었죠. 첫 예. 번째는 간병비를 받을 수 있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사실 네가 간병비를 그러니까 지불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증빙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물고 늘어졌어요. 네. 근데 아까 이금혜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 일용 노동 임금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노동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간병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대법원이 판결을 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쓰던 안 쓰던 간병인을 맞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그렇게 그 돈이 나올 수 있다 이 얘기고. 네, 실제로 간병을 했다라는 게 이제 인정이 된다면 그 된다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간병비를 무조건 지급을 네.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쟁점이 당시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은 동승자였잖아요. 을이 운전자였는데 을이 이제 10km를 초과하는 초과. 과속 운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유로 갑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있냐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그걸 감액할 수 없다라고 없다. 했습니다. 네, 그 을이 만약에 살았다면 을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감액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을은 이미 운전자니까. 죽었습니다. 아니, 옆에 동승자니까. 그렇죠. 갑은 일반적인 동승자에 불과했어요. 그렇죠 동승자.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 단순 동승자에 그치는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안전 운행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 네. 따라서 과속하는 차량에 탑승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운전자분한테 과속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의무는 없다라는 취지로 그러면 갑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을이 운전자가 과속을 했다 하더라도 보험금은 갑에 대해서 전액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자, 법은 지키라는 곳이 있고요. 또 이 생명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판결도 여러분에게 많은 꿀팁이 됐습니다만은 지키십시오. 그러면 이런 법 몰라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법대로 해라.